방사선 노출이거든요. 저희가 소련에서 예전에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그 마을 인근에서는 갑상선 환자들이 특히 어린 연령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 갑상선이 보시면 목 가운데에서 굉장히 피부랑 가까이, 우리 내장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방사선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뭐 조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방사선 노출이 많은 이제 혈관 촬영술 뭐 이런 걸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도 이런 이제 보호 장비를 쓰고 하거든요. 그런 게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목요일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MC 백지훈입니다. 우리가 흔히 갑상선암을 착화암 또는 거북이암이라고도 부르죠.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완치율이 높아서 붙게 된 별명인데요. 그렇다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혹시라도 무기력하고 피곤하다면 이 갑상선암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전문가 동아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이동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혹시 긴장 안 되시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오, 굉장히 베테랑 같은 여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많은 분들이 이 갑상선암이라고 하면은 비교적 착한 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암이 생존율이 거의 90%를 넘거든요. 갑상선암 종류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유두암이라는 것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이 유두암이 너무 예후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진행이 느리고 전이도 좀 작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갑상선암 치료법이 표준화돼 있어서 수술하거나 치료했을 때 잘 낫고, 또 특히 갑상선은 우리 목에서 피부가 되게 얇지 않습니까? 예. 피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하면 조기 발견이 잘 되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잘 낫는 암이 되겠습니다. 이 갑상선암은 과연 어떻게 치료하고 또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지 이동근 교수님과 함께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갑상선을 응원하는 건강 튜브! 네, 교수님, 저도 아무래도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쉽게 붓거나 아니면은 좀 피로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말을 많이 해서 피곤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갑상선암을 의심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은 증상이 거의 없는 게 특징이어서 사실은 목소리가 잠기고 하는 원인들은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요. 갑상선암은 대부분 검진 때 발견되게 되는데, 물론 갑상선암이 진행해서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침 삼킬 때 목에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이런 생길 수가 있는데, 또 목소리가 쉴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증상이 보일 때는 거의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늦게 발견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발견되는 암들은 일찍 발견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서 목소리는 변하는 경우는 사실은 관계가 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은 좀 다른 암들과는 달리 정기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초음파 검사 때 발견되는 갑상선 결절이 암일 수도 있나요? 네, 갑상선 결절은 우리 전 인구에서 봤을 때 약 한 5% 정도 발견되고요. 갑상선 혹이 있을 확률이. 그런 갑상선 혹 중에서 이 혹이 암일 확률도 한 5% 정도거든요. 90% 이상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안심하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히 검사 기다리면서 초조하셨던 분들은 좀 다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갑상선암이 여성에게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갑상선암이 남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이 생기거든요. 3배나요? 네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서 우리나라에서 유방암과 더불어서 갑상선암은 1등, 2등 번갈아 가면서 할 정도로 가장 흔한 암이 되겠고, 남성에게는 한 6등 정도 되는 암인데 비교적 낫네요. 좀 낫죠. 예, 네. 되겠지만 이 갑상선암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보통 갑상선의 어떤 성장을 촉진하고 갑상선암의 성장도 촉진하는 그런 연구가 보고되고 있어서
아마 여성 호르몬이 역할을 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현재는 유력하게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또 자기 건강을 잘 챙기잖아요. 검진도 잘 하셔서 잘 챙겨서 좀 조기 발견된 경우는 많은 경우 같고 일반적인 그 외 원인도 비만이나 갑상선염도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남녀 공통도 생길 수는 있지만 갑상선염증 자체도 여성에게 흔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여성한테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족성 유전도 아무래도 큰 원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갑상선암도 유전적인 위험도가 높나요? 네, 되게 저는 재밌는 질문을 생각하는데 갑상선 환자들 오시면 암 환자들이 이렇게 보통 여성 형제라든지 엄마, 딸 이렇게 여러 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엄마가 내 딸한테 이렇게 내가 암 유전자를 줬는지 이런 것 되게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유두암이라고 제일 흔한 유두암이나 여포암은 유전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혀 관계 없고 자기의 DNA가 어떤 이제 변이를 일으켜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고 수질암이라는 갑상선암이 있는데 수질암은 한 5%에서 이제 유전적인 가족력이 DNA가 유전이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전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력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 직계 중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유전이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래도 그나마. 그럼 혹시 갑상선암에 특히 더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일 흔한 것이 이제 방사선 노출이거든요. 저희가 소련에서 예전에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그 마을 인근에서는 갑상선 환자들이 특히 어린 연령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 갑상선이 보시면 목 가운데에서 굉장히 피부랑 가까이 우리 내장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방사선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뭐 조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방사선 노출이 많은 이제 혈관 촬영술 뭐 이런 걸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도 이런 이제 보호 장비를 쓰고 하거든요. 그런 게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비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염은 조금 발생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항상 이제 건강 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비만은 그렇죠. 어느 질병에서든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체중 감량 정말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됐을 경우에는 치료는 혹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갑상선암의 주 치료는 수술입니다. 갑상선을 이제 나비 모양으로 이제 오른쪽 왼쪽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좀 초기일 때는 반만 제거하고 좀 진행되면 전체를 제거하고 또 임파선 전이가 종종 있기 때문에 목에 있는 임파선 수술을 좀 추가하는 게 필요할 때는 같이 하면 되고 전부 절제하거나 임파선 전이가 있으면 수술 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고 그것도 해서 치료하면 대부분 잘 낫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또 로봇 수술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 경우는 혹시 어떤 경우에 고려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로봇 수술도 되게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갑상선이 여기 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수술하면 피부에 수술 흉터가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특히 갑상선암이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시고 젊은 분도 걸리시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런 미용적인 거 일상생활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로봇 수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입 안으로 할 수도 있고요. 로봇을 그다음에 귀 뒤에 모발선으로 할 수도 있고 귀 뒤로도? 네, 귀 뒤로 이렇게 헤어 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한 보통 3가지 방법으로 해서 로봇 수술하면 보이는 흉터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도 이제 지장이 좀 적고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한지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장점이 있고 또 로봇 수술은 이제 확대된 내시경이라든지 좀 정밀한 팔을 통해서 조직 손상을 줄일 수도 있고 좀 일상생활 복귀를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로봇 수술을 하면 일반 피부 절개 수술보다 더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그거 궁금하시죠? 네. 근데 그 암을 치료하는 암의 어떤 정복의 관점에서는 동등한 효과가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치료가 더 암 치료에 좋으면 이것만 하고 요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동등한 암 치료는 똑같은데 흉터라든지 삶의 날피 퀄리티 이런 게 조금 더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는 이 비수술적인 방법도 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갑상선 암의 90%가 유도암이고 유도암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해요. 거의 뭐 1년, 2년 지나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착한 암이기 때문에 저위험군은 크기가 작고 네. 혹의 크기가 작고 임파선 전이도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위치나 모양이 좋은 이런 이제 조금 저위험군에서는 수술을 안 하고 이제 그 능동 감시라고 해서 초음파를 뭐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본다든지 해서 이 갑상선의 암이 커지면 그때 수술하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환자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갑상선 암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워낙 진행이 느리니까 그 수술한 타이밍을 좀 늦출 수 있고 또 실제로는 대개는 암 치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암이 진행되어서 예후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갑상선 암 워낙 예후가 좋으니까 진행도 드무니까 이런 옵션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게 초이스가 되겠고 근데 이제 좀 진행이 되거나 이게 크기가 크거나 임파선 전이가 전이된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고주파 절제술이라고 해서 가느다란 바늘 끝에 고주파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바늘이 있어요. 네. 보통 간암이나 이런 거 치료할 때 썼던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갑상선에 적용할 때 원래는 이제 갑상선 암 말고 양성인 혹도 굉장히 많이 커지거든요. 네. 막 주먹만큼 커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양성이 계속 커지거든요. 주먹만한 게 목에 있나요? 네네 진짜 커져요. 막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술할 수도 있지만 수술을 이제 그냥 이제 국소 마취로 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찔러서 고주파 열로 태우면 혹이 있게 작아져요. 줄어들고. 쪼그라들어서 이게 혹을 더 안 크게 하는 양성인 혹에서 많이 치료가 됐는데 이게 일부는 아직은 표준 치료는 아니지만 갑상선 암에서도 일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이 작거나 임파선 전이도 없고 저위험군 이럴 때는 그 대체 또 전신 마취를 사실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네.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하는 경우가 일부 시도되고 있어서 아직 뭐 장기적인 안정성 데이터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에서 좀 해서 지금은 조금 시작되고 있고 또 환자분들이 수술 안 한다고 하니까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고주파 절제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도 있지만 여전히 표준 치료는 수술이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놓치기 쉬운 갑상선 건강 이동근 교수님과 함께 제대로 짚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정기적인 검진으로 여러분의 갑상선을 튼튼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상선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튜 OX 퀴즈!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혹이 만져지면 무조건 암이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이게 목의 혹은 갑상선 외에도 낭종도 생길 수 있고 이제 임파선이 부는 임파선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갑상선 외에도 뭐 암이 생길 수 있지만 침샘에도 혹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혹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혹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 오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여기 목 주변에 한 번씩 피곤하거나 하면 이제 동그란 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헉, 나 암 아니야? 막 이러면서 무서웠는데 네. 다행입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네, 들으니까. 임파선이 부어서. 네, 그러니까요. 네. 임파선염이었던 걸로.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예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재발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치료 후에도 갑상선암은 재발을 할 수 있는 암인가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재발을 할 수 있군요. 네, 사실 모든 암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인데 갑상선암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종류마다 다른데 유두암은 일반적으로 한 5에서 20% 정도 재발할 수가 있고 여포암은 한 20-30%, 또 뭐 수질암은 좀 30% 이상 점점 늘어나거든요. 네. 늘어나는데 그래도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조금 재발률이 높은 편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제 5년 정도 주기적 검사를 하는지만 네. 갑상선 유담 같은 경우에는 10년 지나고도 재발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쭉 관리하시면 또 조기에 발견 잘 되기 때문에 초음파나 비검사에서 잘 되기 때문에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정기 검진 제 옆에 계신 이동근 교수님께 꼭 찾아가시도록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특히 가임기 여성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정보인 것 같은데요. 갑상선암을 수술하면 임신과 출산이 어렵나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꼭 네. 그렇진 않군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몸의 대사를 조절하지만 이 임신과 관련된 여성 생식 호르몬도 같이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암 수술 후에 호르몬 수치를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게 정상 수치로만 맞추면 이상이 없고, 다만 갑상선암이 조금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 수술한 사람들은 수술 후에 호르몬 요법을 할 때 조금 높게 주거든요. 그래야 암을 재발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으면 임신 착상한 수술만 착상하는 데 조금 도움이 안 돼서 정상으로 그때 조금 내립니다. 그래 임신 계획이 있다고 여쭤보고 말씀하시면 조절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막 임바선 전이가 많이 돼갖고 엄청 목 전체를 다 수술한 분들도 막 아기 2명, 3명 낳아서 사진도 보여주고 이럴 때가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아서, 저는 사실 제 갑상선암 수술 환자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결혼도 하시고 아기 놓고 봤을 때 진짜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네, 오늘은 이동근 교수님과 함께 이 갑상선암에 대한 오해, 걱정, 그리고 궁금증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네,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착한 암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기적인 검진으로 여러분의 몸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갑상선암에 대해서 조금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갑상선암은 잘 발견되면 충분히 잘 치료되는 암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저희 나라들 잘 치료하는 의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적절히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하고 본인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도록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튜브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줄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갑상선을 응원하는 건강튜브!